네, 안녕하세요. JK 허리케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A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U에 대한 전기 흐름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전기 시스템은 보잉 737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성원당 출판사에서 나온 남명건 교수님께서 지으신 항공기 시스템의 교재를 구입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핸드폰이 아이폰이다 또는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런 형태면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활용하는 교육에 이해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계통 구성에서는 일렉트릭 파워에서는 제너레이터 드라이버, AC 제너레이션, DC 제너레이션, 익스터널 파워, AC 일렉트리컬 로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좀 5가지에 대한 구성을 갖고 있고요. 자, 개념을 앞에 이제 또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파워에서는 외부 전력 GPU에 의해서 그라운드 파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1이 있고 제너레이터 2가 있습니다. 그리고 APU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적인 제어를 해주는 서플런트 컨트롤 유닛 이렇게 보조 제어 장치가 있고요. 자, 다음에 AC 파워 봤으니까 DC 파워 보겠습니다. DC 파워에서는 트랜스퍼 리시피어 유닛 그래서 TRU라고 하고 TR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TR2, TR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거질리 파워 배터리 차지에서 AC에서 DC로 또한 변경시켜주는 차지 기능을 갖고 있고 배터리 차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DC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DC 전원이니까 보조 배터리 그리고 메인 배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항상 AC와 DC의 개념에 항상 전기를 항상 공급시켜줘야 되니까 AC 스탠바이 버스와 DC 스탠바이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DC를 AC로 변경시키는 데 필요한 인버터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있고요. 메인 배터리가 있어야 비상시 에머저진 상황에서 항시 AC나 DC의 스탠바이 전력을 공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인과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보조 전원을 제어해주는 Supplement Power Control Unit 그래서 SPCU가 있습니다. 전원 제어 장치로는 제너레이터 1을 GCU 그래서 GCU는 제너레이터 컨트롤 유닛이라고 얘기하고요. GCU2 오른쪽 엔진에 있는 2를 제어하기 위한 그 다음에 APU를 제어해주는 APU 컨트롤 제너레이터 컨트롤 유닛 그리고 마지막 외부에 대한 전원을 파워 컨트롤 해주는 버스 파워 컨트롤 유닛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APU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표시 부분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참고하셨으면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PU입니다. 자, APU 원문으로 보면요. The APU generator can be used to supply electrical power to both AC transfer bus and can also meet all electrical power requirement on the ground and most requirement in the ai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PU 발전기는 AC 트랜스포머 버스가 2개가 있어야 투 버스 AC 트랜스버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은 AC 트랜스버스 1과 AC 트랜스버스 2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C 트랜스버스 2대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PU 발전기를 가지고서요. 또는 지상의 모든 전력 요건을 requirement, 지상에 있는 모든 전력 요건과 비행 중 air to air, requirement in the air 이렇게 있죠. 비행 중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요건들을 APU로 인해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The battery switch must be in the on position. 어느 위치에 APU를 시작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스위치가 on 위치에 on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when the APU is used for electrical load, the maximum altitude is 41,000피트의 전기 부하에 사용할 때 그 고도는 이제 최대 고도가 41,000피트의 APU를 전기 부하에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볼게요. 설명드린 대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진행할 텐데 먼저 앞서 이제 내용처럼 배터리 스위치 포지션을 ON에 위치해 줘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APU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APU라고 하면은 어거질리 파워 유닛이라고 해서 여기에 말 그대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제너레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순수하게 이 APU는 전기를 물론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을 시킬 수 있지만 제너레이터 APU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PU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앞에 이니셜만 땄습니다. APU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APU 스타터 제너레이터는 이제 지상에서 AP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작동 중에 작동을 하고 있으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이제 전력이 생산되겠죠. 그렇게 생산이 되면은 AP에서 생산된 전력을 AC 트랜스퍼 버스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또는 이제 비행을 하고 있을 때는 메인 계통의 모든 이제 전기를 이제 다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 전력이 이제 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또는 엔진이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못할 때, 즉 이제 기능이 상실이 됐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APU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제너레이터로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PU 같은 경우에는 AP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스타터가, 즉 말 그대로 시동기가 스타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력이 생산되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생산이 됐으니까 그거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PU는 APU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맞춰서 APU의 메인 배터리 스위치를 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을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오버헤드 패널에 이렇게 이제 패널이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DC 부분을 관장을 하고 이쪽은 AC 부분을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DC를 표현을 할 때는 DC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냥 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C를 표현을 할 때는 파도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테스터기나 이런 데 보면 AC, DC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냥 이런 심볼 마크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인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온 포지션에 위치를 했더니 지금 상태에서는 APU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어디 항상 비상 전력을 공급해주는 A 스탠바이 버스, D 스탠바이 버스에 전기를 공급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배터리를 통해서 바로 핫배터리 버스에서 스위치드 핫배터리 전기 공급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버스도 전기가 공급되고요. 그리고 D 스탠바이 버스에도 전기가 공급을 시키고, AC가 필요한 데는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인버터에서 DC를 받아서 AC로 변경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AC 스탠바이 버스로 해서 AC를 공급할 수 있는 스탠바이 버스에 대한 기준으로 딱 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가. 자, 여기서 APU 스위치를 ON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ON을 했더니 APU에 지금 AC 전기가 APU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AC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란색에 대한 불과 선은 AC에 대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거고, DC는 빨간색의 선이 또는 빨간색의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인버터는 뭐냐? 이거는 AC에서 DC로 변환을 주거나 또는 DC에서 AC로 변환을 주는 그런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두 개의 색깔을 혼용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APU,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APU 해서 APU 제너레이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죄송해요. 왼쪽에 스위치가 있고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ON 해보겠습니다. 자, ON 했더니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변경 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먼저 하단에 있는 여기 릴레이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ON을 했더니요, 전기 자체가 배터리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APU 전원에 의해서 APU에서 발전이 된 생산을 한 전기를 AC 트랜스버스 1과 2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차징을 하고 있는 상태지 배터리에서 디스차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즉 메인은 제너레이터나 또는 익스터널 파워 또는 APU가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APU나 제너레이터, 즉 AC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전원이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조 배터리나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바로 APU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PU에 있는 전기를 그대로 AC 트랜스버스나 또는 AC 스탠바이 버스나 DC 스탠바이 버스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현재에서는 메인 배터리에서 또는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배터리 디스차지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APU 스위치를 ON을 했더니 그에 맞춰서 APU에서 들어가고 배터리 디스차지 꺼지고, 지금 현재 배터리 APU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차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APU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BTB1을 통해서 AC 트랜스버스 1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그게 라인이 연결되는 BTB2를 통해서 AC 트랜스버스 2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AC 트랜스버스 1에 해당되는 메인 버스 1과 갤리 CD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트랜스버스 1에서 TR1을 거쳐서 AC를 받아서 DC로 보내줘서 DC 버스로, 그리고 DC 스탠바이 버스로 해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DC 버스 2로 또한 전기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전에 내려오면서 AC 스탠바이 버스로 AC의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APU에서 제너레이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AC 즉 서비스 버스 1을 통해서
보조 auxiliary 배터리 차지, 그래서 차징을 하고 있는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해서, 즉 여기서 AC에서 DC로 변환을 해서 DC로 전원을 공급을 해서 여기서는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AC 트랜스버스 2로 전기가 BTB2를 통해서 2로 버스 2로 넘어가고 메인 버스 2 그리고 갤리 AB 전기 공급되고요. 그러면서 TR2로 넘어가서 AC에서 DC로 변경돼서 DC 버스 2로 전기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서비스 버스 2를 통해서 배터리 차징을, 즉 이것도 AC에서 DC로 변환시켜서 DC로 메인 배터리를 차징을 하고 있는,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의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요. 자, 여기에서 배터리는 현재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보조 배터리에 대한 위치로, 이 보조 배터리는 DC 28V 보조 배터리, 요게 DC 28V로 현재 돼 있다라는 걸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PU 제너레이터의 위치로 표시가 돼 있는데, APU 제너레이터에서 얘가 115V, 그죠? 400Hz인데 115V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니까 118이니까 정상이고요. 400Hz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401이니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현재 APU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현재 전류값은 AC 47A가 됩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APU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온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단에 보면은 트랜스퍼 버스가 여기에서 이제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소스도 정상적으로 원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긴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트랜스퍼는 BTB를 통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되지만 소스 자체는 스위치의 APU 제너레이터 스위치의 왼쪽에 있는 스위치에 의해서 소스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2에 있는 소스로서는 공급되는 게 아니니까 소스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프가 되는 겁니다. 자, 오프가 되어 있고요. 자, 만약 여기에서 소스를 즉 APU 제너레이터 그 스위치를 오른쪽을 ON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ON을 했을 때, 자, ON을 했을 때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이전과 자, 이후 바뀐 건 없고요. 소스가 지금 2에도 ON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오프 전기가 소스가 들어오고 있다 해서 이제 소스 오프가 꺼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1번과 2번에 대한 APU 스위치를 다 ON을 시켰는데, 먼저 제가 1번을 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켰는데, 만일 반대로 지금 2번만 켜놓고 1번을 껐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사항은 동등하고요. 뭐가 바뀌냐? 소스 2번만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만 온된 상태고, 얘가 이제 오프가 되면은 소스가 오프가 불이만 들어오고 모든 계통에는 전기가 다 공급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어떤 사항이 되는지 조금 이제 펑셔널 기능을 한번 해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DC 부분입니다. APU 우리가 이제 보조 배터리 확인했고요. TR1을 확인하니까 TR1에서는 DC 22A를 쓰고 있고 28V 를 해당이 되고요. 자, TR2를 보니까 TR2에서는 28V에 20A, 그리고 TR3를 봤더니 28V에 12A, 그리고 스탠바이 파워는 26V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26V가 해당이 됩니다. 배터리 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여기 있는 거요. 자,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자, 이거는 28V 이렇게 기능으로서 위치를 한번 얼마의 전압과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AC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APU는 118V 400Hz가 흘러가고 있고, 제너레이터 2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0이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인버터도 메인 배터리에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인버터까지 가고, 인버터에서는 DC를 받아서 AC로 넘어가서 AC로 갔지만 지금 현재 APU 자체가 APU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APU가 우선이 됩니다. 만약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너레이터 1과 제너레이터 2 또는 익스터널 파워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는 엔진에서 들어오는 APU에서 들어오는 기준으로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버터에서는 여기서 기준으로 봤더니 118V 400Hz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파워, 자, AC 스탠바이 파워는 현재 AC 118V 400Hz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파워 들어오는 거 없고요. 제너레이터 1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엔진, 제너레이터 부분을 우리가 이제 IDG라고 표현을 하죠. IDG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하고 CSD, 그래서 정속구동 장치라고 해서 컨스탄트 스피드 드라이버와 제너레이터하고 합쳐진 게, 옛날에는 제너레이터만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정속 구동을 시켜서 일정 RPM을 맞춰야 되니까 CSD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따로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통합구동발전기라고 해서 IDG가 만들어진 거예요. IDG를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이제 모든 항공기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IDG가 엔진마다 보통은 이제 하나 또는 이제 특별한 경우는 두 개를 이렇게 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 APU를 이용해서 처음 가동을 될 때는 말씀드렸듯이 스타팅을 합니다. 스타팅을 해서 시동이 걸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시동 이후에 제너레이터에 발전을 시켜서, 즉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거를 차후에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U도 맞지만 APU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항공기는요, 제너레이터 비행기의 엔진이 망가졌든 또는 1이 망가졌든 2가 망가졌든 APU가 망가졌든, 즉 이 순으로 기본적으로는 엔진에 있는 제너레이터 1과 2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게 망가지면 APU가 그에 대한 동력을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APU 자체는 그때만이 아니라 제너레이터 1과 2에서 생산하는 전력보다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족한 그런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APU도 평상시에도 비행 중에도 가동을 합니다. 그러고서 만일 제너레이터 1과 2 APU가 모두 다 셧다운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상 에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스탠바이 파워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로서 거기에는 인버터라는 정류 장치가 필요해서 AC를 만드는데, 또는 DC를 스탠바이 시키는 모든 전기가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항공기의 기본적인 전기의 흐름 방향이고, 이것이 즉 항공기의 비상시
페일세이프로서 차기 이 비행에 최대한 위험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APU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시청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여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답글을 또한 달아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K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